단 하루. 딱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숙소에 도착한 건 이미 늦은 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인 여성은 다음날 아침 카메라를 들고 바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단 한 장면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듯이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미국 출신 여행 크리에이터 신시아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는 여행 유튜버인 그녀가 이번엔 부산단 하루 일정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상하이로 떠나기 전 잠깐 들른 경유지 같은 여행이었지만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이 부산이 얼마나 촘촘하게 매력으로 가득 찬 도시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신시아가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산 전체를 뒤덮은 파란색, 초록색, 분홍색 지붕들. 마치 누군가가 도화지 위에 물감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탈리아 칭케테레나 남미 발파라이소의 색색 언덕마을과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색감과 밀도. 그것이 바로 부산 감천문화마을이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간 이유입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문 너머 마을 전경을 바라보는 신시아의 눈빛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었죠. 미국 어느 도시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뉴욕도 LA도 시카고도 절대 줄 수 없는 것. 오래된 골목과 형형색색의 지붕,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부산의 햇살이 만들어내는 이 순간은 감천마을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입니다. 신시아는 시장 골목 한켠에서 무언가 낯선 음식을 발견하고는 멈춰 서는데요. Okay, I have no idea what this is. I think it's mochi. There was a bunch of different colors, but she says they're all the same flavor. I think it was like a mango kind of sauce and Peach sauce. a peach sauce. And underneath that, there was like this powder. And then it looks like peanuts kind of on top. 파란 젤리 공처럼 생긴 낯선 디저트 앞에서 신시아는 이게 대체 뭔지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는 맛보다는 비주얼에서 오는 신기함이 더 크다는 솔직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런 반응 자체가 한국만의 특별함입니다. 다른 나라 여행지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창적인 간식 문화. 비주얼로 먼저 눈을 사로잡고 그 다음 맛으로 승부를 거는 한국의 디저트 감각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시아를 완전히 사로잡은 공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감천마을 골목 안 작은 찻집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카페가 아니라 전통 찻그릇과 도자기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Even the presentation of the preparation of the tea before pouring it was beautiful to watch and so cool and so detailed and calming and like really took her time. This place is so cool. 차를 담는 방식 자체가 이미 예술이었다고 신시아는 말합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고 찻잎을 거르고 온도를 맞추고 잔에 천천히 따르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의식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정말 섬세하고 차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여행한 곳 중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예요. 라며 감탄을 쏟아냅니다. 실제로 신시아는 차를 마시는 방법까지 직접 배웁니다. One cup tea, one cup tea. Okay, so let's do it. Mm-hmm. It's better. Okay. Is it- Correct. Korea style, two hands. Two hands, so like yes, this? yes. Okay, okay. No. No, no. Oh, okay, Uh-huh, okay. like I'm gonna that. try it again. Okay. Okay. It's okay. All Good. right, so like this. Okay, good. Very good. Slowly. 숑숑히. 두 손으로 잔을 받고 열을 세며 천천히 마시는 한국 전통 응답버블이요. 찻집 주인은 틀릴 때마다 다시 알려주고 신시아는 그때마다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It's so strong. I didn't expect it to be so strong, the ginger. Like if you had a cold, I really think one cup of this will cure it. Highly recommend this place. Probably one of my favorite places we've been to so far. 생강향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며 눈을 크게 뜨는 신시아. 감기에 걸렸을 때 이 차 한 잔이면 나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깊은 맛에 놀라고 지금까지 여행한 곳 중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는 극찬까지 남깁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차를 마신다는 건 티백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 일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전통 찻집은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찻잎을 고르고 물 온도를 조절하고 두 손으로 잔을 받아드는 그 모든 순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신시아가 찻집 주인에게 배운 건 단순히 차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느리게 사는 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차를 마신 뒤 신시아 커플이 향한 곳은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살아있는 해산물들이 눈앞에서 움직이고 어디를 봐도 바다 냄새가 가득한 자갈치 시장. 신시아는 이 시장 특유의 날것의 에너지에 완전히 압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직접 랍스터와 새우 바이동까지 골라 2층 식당에서 즉석 조리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랍스터와 새우 6마리, 바이동까지 합쳐서 65,000원.
낙지 2마리와 굴 4개는 별도로 2만원, 합산해도 85,000원이었는데요. 미국 해안가 레스토랑에서 랍스터 1마리만 시켜도 우리 돈으로 1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판만 들여다봐야 하는 조용한 식사인데요. 자갈치 시장은 다릅니다. 직접 살아있는 해산물을 골라서 눈앞에서 잡고 바로 위층에서 조리받아 먹는 이 경험 자체가 이미 어떤 파인다이닝도 흉내낼 수 없는 부산만의 방식이거든요. 살아있는 낙지를 처음 씹어보며 지금까지 먹어본 낙지 중 가장 쫄깃하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신시아. 씹어도 계속 씹힌다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So, what do you think of the fish market? Experience 11 out of 10. Food 6 out of 10. I think I agree with that. Like, the food is as fresh as it gets, and it'll taste like the sea. I think we made a good choice, and the people here are really nice. 식사를 마친 뒤 총평을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자체는 10점 만점에 6점이지만 경험은 11점이에요. 정말 신선했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했어요 라고요. 음식의 점수보다 경험의 점수가 높은 곳. 그게 자갈치 시장이 단순한 수산시장을 넘어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된 이유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신시아 커플은 또 하나의 장소를 발견합니다. 바다 위를 달리는 노란색 모노레일이었는데요. 결국 당일 표는 매진이어서 타지 못했지만 기차 모양 모노레일이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장면만으로도 넋을 잃고 마는데요. 창밖으로 수평선이 펼쳐지고 짠 바람이 스치는 그 풍경을 탑승자들만 독점하는 구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해안열차 자체가 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오면 무조건 전날 예약하겠다는 다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한 장소가 정말이지 압도적이었는데요. 석양이 내리깔린 바다를 통유리 너머로 바라볼 수 있는 해안 카페였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수평선을 물들이고 카페 천장에 매달린 둥근 조명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면. 멀리 항구에는 화물선들이 실루엣처럼 떠 있고 창가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용히 시간이 흐르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 하나만으로도 부산에 올 이유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는데요. 호텔로 돌아온 신시아는 룸서비스 크랩 파스타를 먹으며 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돌아봤는데요. If I could recommend anything, it's definitely going to that tea house. It was so cool. The tea was great. The owner was the sweetest, and the view was spectacular. Honestly, everything we did was pretty legit. 찻집만큼은 꼭 추천하고 싶어요. 차도 좋았고 주인분이 너무 친절했고 뷰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 모든 게 다 좋았어요.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시아는 부산을 계획한다면 최소 2박 3일은 잡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딱 하루를 보낸 사람이 2박 3일을 권한다는 것. 그 말 한마디가 부산이 가진 가능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자갈치 시장의 물비린내도, 감천마을 골목의 가파른 계단도, 두 손으로 차를 받드는 찻집의 작은 의식도. 신시아의 눈을 통해 다시 보면 이 모든 것이 세계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부산만의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도시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단하루가 된다는 것. 그걸 알게 되면 부산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